물질의 특성 오늘 같이 공부해 볼 거고요. 자, 물질에는요, 순물질이 있고 혼합물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순물질, 순수한 한 종류의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그쵸? 혼합물은 혼합되었다.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순물질은요, 물질의 종류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물질이고요. 혼합물은요,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쵸? 네. 자, 그래서 물질을 나눠보면은 순물질 써주시고요. 자, 혼합물 써주세요. 자, 그러면 한 종류의 물질로만 되어 있는 순물질을 보면요. 자, 여기 그림 보세요. 자, 이 원자의 종류가 다 똑같죠, 지금? 네. 원소가 한 가지 종류로만 이루어진 물질이 있거든요. 한 종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순물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요거 물 분자거든요. 물 분자 보면은 산소 원자랑 수소 원자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소의 종류가 한 종류, 두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것 전체가 하나의 물질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물질이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라는 거죠. 두 종류 이상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 얘네들이 어쨌든 간 물질의 종류는 같은 종류로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물질을 우리가 순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순물질이 두 가지 이상이 섞여 있는 게 혼합물인데요. 고르게 섞여 있는 혼합물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균일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고르게 섞여 있다라는 게 뭐예요? 지금 보시면은 자, 성분 물질이 어때요? 어느 한쪽에만 지금 노란색 또는 파란색이 쏠려 있지 않죠?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섞여 있죠. 그쵸? 요런 상태가 균일혼합물이에요. 자, 그럼 이 옆에 보세요. 지금 보면은 아래쪽에는 지금 요 갈색깔 애가 많죠. 그쵸? 갈색깔 물질이 많고 위쪽에는 파란색깔 물질이 많죠. 그쵸? 어때요? 자, 어떤 부분을 보았을 때 성분 물질의 비율이 일정하지 않죠. 아랫부분에는 요 네모칸 갈색 네모가 많고 위로 갈수록 파란색 동그라미 물질이 많잖아요. 자, 이렇게 균일하게 고르게 섞여 있지 않은 혼합물을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물질에는 순물질과 혼합물이 있어요. 순물질에는 한 종류 원소로 된 물질과 두 종류 원소 이상으로 된 물질이 있어요. 혼합물에는 균일 혼합물이랑 불균일 혼합물이 있어요.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물질의 종류가 한 가지로만 되어 있는 순물질은요.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항상 일정하겠죠? 녹는 점, 뭐 끓는 점 이런 것들이 일정할 거예요. 그래서 써보면 순물질은 그 물질만의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고 있고 중요한 것은 뭐다? 물질의 특성이 일정합니다.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면 아래에서 배우겠지만 뭐가 있어요? 녹는 점, 끓는 점, 어는 점, 밀도, 뭐 용해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이따가 다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혼합물 같은 경우는 뭐 선생님 혼합물이 뭐가 있어요? 그럼 뭐가 있어? 우리 소금물 예로 들어보자. 소금물 예로 들어 보면은 소금을 덜 섞어주느냐 물에다가 많이 섞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때요? 뭐 끓는 점이라든지 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혼합물은 섞는 정도에 따라서 물질의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지 않고 성분 물질의 혼합 비율 얼마나 뭐 소금물을 예로 들면 소금을 많이 섞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물질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죠. 자, 그렇지만 또 어떤 애가 선생님 소금물을 섞으면 더 이상 물의 성질은 사라지죠? 소금의 성질도 변하죠? 그럴까 안 그럴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각 소금과 물의 성질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각 성분 물질의 성질은 그대로 갖는다.
왜요? 왜요, 선생님? 소금물 그러면 끓여보세요. 소금물을 가열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래 하얀 가루가 남고요. 자, 물은 수증기로 날아가겠죠? 네. 요거 맛보면 어떤 맛이 나겠어요? 허용 가루 맛이? 짠맛이 나겠죠? 성질이 그대로 있어요. 선생님, 얘는요? 얘 이렇게 날아가는 수증기를 우리가 모아가지고 냉각시키면 물방울로 변하겠죠. 맛 보세요. 물만 나죠, 그러면. 네. 그쵸? 자, 안 달라진다는 거야. 섞여 있을 뿐 얘네들의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리를 또 해볼게요. 우리가 순물질을 정리를 해보면 한 종류의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금속 있죠?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구리, 그런 것들은 우리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어. 구리 써볼게요. 금 써볼게요. 뭐 은 써볼게요. 또 뭐 있어? 액체 금속, 수은 있죠. 자, 요런 거 한 종류 원소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아시죠? 엄마들이 좋아하죠? 다이아몬드. 반짝반짝, 얘는 탄소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탄소로. 자, 그 다음에 또 뭐 산소 있죠, 산소. 산소 분자식 어떻게 돼요? O2잖아요? 네. 산소 원소 하나로 되어 있어요. 설마 지금 여기 금속 원소 기호 모르는 애 없죠? 자, 설마 이런 애 없죠, 지금? 자, 이렇게 한 종류의 원소로 구성돼서 또 뭐 있어, 기체 중에? 뭐 칠소, 네. N2. 그쵸? 또 누구 있어? 산소, 수소. 네, 수소 써보자, 수소. 수소 기체. 뭐 H2 어때요? 다 한 종류 원소로 되어 있죠? 자, 써주시고요. 두 종류 이상의 원소 써볼게요. 자, 두 종류 이상의 원소 알려준 거. 우리 맨날 마시잖아요. 뭐 있어요? 물 있죠, 물. 분자식 어떻게 돼요? H2O. 수소랑 산소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또 우리 맨날 내쉬는 거. 숨 쉴 때 날숨으로 내쉬는 거 누구야? 이산. 예, 이산화탄소. 분자식 CO2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맨날 요리할 때 넣는 거. 소금, 염화, 나트륨. 화학식 어떻게 돼? NaCl 원소 종류 두 가지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우리 아버지들이 좋아하시죠? 술, 에탄올. 에탄올. 자, 에탄올은요, 탄소 2개, 수소 5개, OH 작용기를 가지고 있고, 얘를 이제 작용기가 알코올 작용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쓸 수 있고, 분자식으로 작용기만 모아서 써주면 이렇게 되는데, 분자식으로 표현을 해주면은 지금 C2H6O 이렇게 써줘도 이게 분자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자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코올이라는 거는 이 OH 작용기를 가지고 있는 애를 알코올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작용기를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분자식은 이렇게 되죠. 어쨌든 원소 종류가 지금 세 가지가 나오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 해볼 거예요. 혼합물 얘기해 볼 겁니다. 균일 혼합물은요, 선생님, 저 이게 균일인지 불균일인지 헷갈려요 라고 하면은 균일 혼합물은 성분이 균일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애가 투명해 보여요. 잘 섞여갖고 용액이 투명해 보이고 불균일 혼합물은 대체로 불투명해 보여요, 애가. 그러면 이제 구분을 해볼게요. 설탕물은 균일한 것 같아, 불균일한 것 같아? 설탕물에 섞으면. 균일. 네, 설탕물 써주세요. 설탕물 괄호하고 설탕 플러스 물로 써주세요. 그 다음에 소금물도 써주세요. 소금물. 또 투명하잖아요, 그쵸? 소금 플러스 물. 설탕물이나 소금물은 균일 혼합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식초 아세요? 식초? 식초 신맛 나죠, 그쵸? 냉면 먹을 때 식초 뿌리죠, 그쵸? 식초는요,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산성 신맛이 아주 신맛이 나는 산성 물질이 있어요. 아세트산. 신맛이 나요, 얘가. 얘를 물에다가 섞어준 거예요. 식초 투명해요, 불투명해요? 투명하죠. 예, 얘는 균일 혼합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또 탄산음료 아세요? 탄산음료? 네. 사이다 봐봐, 사이다. 사이다 어때요? 사이다는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 뭐 단맛 나게 하는 뭐 설탕 같은 거 넣었겠죠, 그쵸? 어쨌든 탄산이라는 거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있는 거거든. 자, 얘도 투명하죠, 그쵸? 얘도 균일 혼합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액체로 되어 있는 혼합물은 요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 있죠, 공기. 네. 자, 공기도 균일한 혼합물인데 공기를 구성하고 있는 질소, 대기 중에 78%, 산소 뭐 21%, 그 외에 뭐 아르곤, 이산화탄소 등등이 이제 공기에 존재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가도 이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의 조성비는 일정해요. 균일한 비율로 있단 말이야. 선생님 어디 갔는데 질소가 없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어느 공간에 가도 이 공기에 들어있는 기체들의 비율이 일정하게 혼합이 되어 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금속 중에서 합금 있죠, 합금. 네. 자, 여러 가지 금속을 혼합시켜 놓은 합금이 있습니다. 합금의 종류는 우리가 뭐 땜납, 납과 주석의 합금인 땜납이 있죠. 땜납은 납이라는 금속과 주석이라고 하는 금속의 합금입니다. 균일하게 이 금속 원소들이 섞여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강. 스테인리스 강. 얘는요, 우리 철이 잘 녹슬기 때문에 철에다가 니켈이라고 하는 금속에다가 크로뮴이라고 하는 철, 니켈, 크로뮴을 섞어준 게 이제 스테인리스 강이고 이렇게 혼합을 균일하게 했을 때 철이 잘 녹슬지 않게 해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14K 금이 있다. 우리 금이 순금이 있고 14K가 있죠. 뭐 18K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건 순금이 아닌데 금에다가 구리를 섞어준 거예요. 합금이다. 균일한 비율로 이렇게 균일하게 섞여 있는 혼합물들이 여러 가지 예시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네. 자, 많죠? 네. 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균일 혼합물 들어갈게요. 자, 우리 흙탕물 있어, 흙탕물. 네. 흙이랑 물이랑 섞였어. 투명해요, 불투명해요? 불투명. 그리고 바닥에 막 흙이 가라앉아 있죠. 네. 그쵸? 어떤 부분은 흙이 많고 어떤 부분은 물이 많아? 네. 불균일 혼합물이에요. 흙탕물. 자, 그 다음에 우리 우유 어때, 우유? 우유 같은 경우도 뭐 단백질, 뭐 지방, 그 다음에 뭐 물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얘도 뿌옇잖아요, 그쵸? 네. 헷갈리죠? 불투명하죠? 불균일 혼합물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과일 주스 아시죠? 과일 주스. 네. 과일 주스 보면은 어때요? 과즙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뭐가 가라앉아 있어? 뭐 오렌지 주스 나면 오렌지 알갱이 같은 게 바닥에 가라앉아 있고요. 네. 그쵸? 불투명해요. 얘도요. 역시 불균일 혼합물로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암석이 있어요. 암석. 그래서 우리 암석 뭐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화강암이 있다. 이런 암석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화강암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암석을 보았을 때 하얀 색깔 석영이라는 광물, 자, 핑크 색깔 장석이라는 광물, 까만 색깔 흑운모라고 하는 여러 종류의 이런 광물들이 섞여 있는데 어느 부분을 보면은 조금 하얀색이 많고 어느 부분을 보면은 좀 검은색이 많고 균일하게 섞여 있어요? 불균일하게 섞여 있어요? 불균일하게 섞여 있어요. 만약에 균일하게 섞여 있으려면 전체적인 색깔이 비슷해야 되겠죠. 네. 그쵸?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암석은 불균일 혼합물이다. 자, 그래서 암석은 불균일 혼합물이라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해하셨으면 어떻게 해요? 외워야 돼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질의 특성이 무엇이냐?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그 물질만의 물질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그 물질만의 고유한 특성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쵸?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물에 끓는 점은 몇 도예요? 100도. 100도죠. 그럼 100도에서 끓는 물질은 누구밖에 없어? 물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끓는 점. 자, 물은 몇 도에서 얼어? 0도에서 얼어요. 네. 0도에서 어는 물질은 물밖에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는 점 또는 뭐 녹는 점도 마찬가지야. 네. 자, 이런 게 지금 물질의 특성이야. 네. 자, 그래서 끓는 점, 어는 점 혹은 녹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물 위에 나무 또막을 올려두면은 가라앉아요, 떠요? 떠요.
뜨죠? 네. 그거는 밀도 차이 때문이에요. 물질마다 밀도가 다르고 네. 밀도가 크면 아래로 가라앉고 밀도가 낮으면 위로 떠오르죠. 네. 물이랑 식용유랑 섞으면 누가 위로 떠올라요? 식용유. 그것도 밀도 차이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밀도. 우리 이번 단원에서 배울 개념이거든요. 네. 밀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용해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용해도라고 하는 개념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 100g에 소금을 넣어요. 네. 그럼 소금을 넣고 이렇게 섞다 보면은 네. 어느 순간 얘가 아무리 넣어도 안 녹는 때가 있어요. 네. 일정량의 물에 녹을 수 있는 소금의 양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것도 물질의 특성이에요. 물질마다 이 물에 얼만큼의 질량이 녹을 수 있는지는 정해져 있는 물질의 특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용해도라는 것은 용매, 즉 물이죠.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그람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온도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물질마다 정해져 있고 이번 시간에 배울 개념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용해도라는 개념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물질의 색깔 또는 맛이라든지 냄새 이런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느낄 수 있는 겉보기 성질 있죠? 시각, 후각, 미각, 그쵸? 네. 이런 색깔, 맛, 냄새 같은 거는 물질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소금 맛보면 짠맛 나죠, 그쵸? 네. 설탕 맛보면 단맛 난단 말이에요, 그쵸? 이런 네. 것들 그 물질만의 고유한 특성, 물질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물질의 특성은 뭐라고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으로써 이 물질의 특성을 보고 우리가 이 물질이 누구인지 물질의 종류를 구별을 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을 가열을 했는데 100도에서 끓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걸 보고 뭘 할 수 있어? 아, 얘는 물이구나.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네. 어떤 물질이 0도에 냉각을 시켰는데 0도에서 얼기를 시작을 했어? 그럼 얘가 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같은 물질의 경우에 그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양에 관계없이 물질의 특성 값은 일정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물이 있는데 물이 100ml가 있고 1리터가 있어. 네. 100ml나 1리터나 다 몇 도에서 끓어? 100도에서 끓죠. 끓는 점이 100도씨라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네. 물론 100도까지 가열하는데 시간은 1리터짜리가 시간은 더 많이 들겠지만 100도에서 끓는 것은 변하는 사실이 아닙니다. 네. 자, 그러므로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물질의 특성을 보고 그 물질이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혼합물의 경우는 순물질이 2가지 이상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러한 물질의 특성 값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지 않게 나타나는데 순물질은 항상 일정한 온도에서 뭐 끓는다든지 얹다든지 녹는다든지 순물질은 물질의 특성이 항상 일정한 반면에 혼합물은 섞는 비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얘가.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을 한다. 그래서 뭐야? 순물질은 이러한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다. 일정 동그라미. 혼합물은 이런 끓는 점이나 녹는 점과 같은 물질의 특성이 뭐야? 일정하지 않은 동그라미 치셨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소금물과 순수한 물. 순수한 물은 얘는 순물질이죠. 얘는 순물질이야. 소금물은요, 혼합물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순물질은 우리 물에 끓는 점 몇 도야? 100도 아니야. 네. 얘는 100도씨에서 물이 끓어요. 그래서 이 물 분자들이 기화하면서 수증기로 이렇게 다 올라온단 말이야, 얘네들이. 네. 그런데 소금물은요, 100도에서 안 끓어. 10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을 해. 뭐 예를 들어서 104도, 105도 이 정도까지 돼야지 끓기를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자, 왜 그러냐? 우리 액체가 끓기 위해서는 액체 표면에서 액체가 기체로 날아가죠. 네. 그쵸?
자, 물론 여기 안에서도 기포가 형성되면서 뽀글뽀글 내부에서도 기화가 같이 일어나긴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표면적이 중요하단 말이야. 표면적이 얘네들이 네. 기체들이 날아가기 위해서는. 네. 근데 소금물 봐봐. 야, 물이 날아가려고 봤는데 여기 소금 애들이 방해를 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얘네들이 날아가려고 하는데 문간을 막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문간 앞에서. 네. 자, 그러니까 어때요? 물 분자들이 기화하는데 방해를 받기 때문에 100도로 가열을 해가지고는 어때요? 다 완전히 끓지를 못하는 거야. 네. 100도보다 더 높은 온도로 가열해야지 이 소금의 방해를 극복하고 얘네들이 기화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모두 다. 네. 자, 그래서 우리 빈칸을 채워볼게요. 자, 소금물의 경우는 소금이 물의 기화를 방해를 한다. 그러면 물에 끓는 점이 100도에서는 다 못 끓는다는 거예요.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는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나서 또 볼게요. 선생님, 그러면은 한 4도 정도에서 얘네들이 계속 끓어오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은 우리가 소금물에 지금 끓는 점 그래프를 보면은 순수한 물은 100도에서 이렇게 끓어요. 네. 소금물의 경우는 10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을 하는데 점점 더 높은 온도로 끓는 점이 점점 끓는 점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일정한 게 아니라 가열을 하면 할수록 끓는 점이 더 올라가더라는 거야. 네. 아니 이거 왜 이래요 지금요? 자, 이거 보세요. 자, 끓는 동안에 물 분자들이 나가죠? 네.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소금물이 쫄아요. 그쵸? 네. 쫄아요. 그러면은 남은 물 분자 입장에서는 소금의 비율이 진해지기 때문에 네. 더 많은 방해를 받는 거예요. 네. 자, 다시 써볼게요. 끓는 동안 물이 기화하여서 소금물의 농도가 진해지죠? 네. 그러면 더 많은 방해를 받는 거예요. 남은 애들 입장에서는. 그러므로 끓는 점은 더 높아지는 거야. 더 가열을 해서 물 분자가 더 운동 에너지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그제서야 끓어 나올 수 있는 거야. 네. 자, 그러니까 이게 뭐야? 예를 들어가지고 깡패들이 있는 거야. 깡패들이. 소금이 이제 깡패인 거지. 근데 이제 물 분자가 이제 학생들이야, 이제. 근데 깡패들이 이렇게 4명이 학교 정문 앞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4명이 있는 거지. 근데 얘네들이 몰래 이렇게 뒷구녕으로 도망을 간 거야. 다른 애들이. 그러면은 1대1이었는데 이제 남은 애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머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요 2대1 비율인 거잖아. 그럼 얘들이 도망가기 쉽겠어 어렵겠어? 나가기가 더 힘들어진다고.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더 끌어올라가지고 이제 3명이 이제 빠져나갔어. 얘 어떻게 그러면 얘는 힘이 엄청 세야지 얘네들을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야 도망가려면은. 그쵸? 자, 그래서 소금의 농도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남은 물 분자 입장에서는 요 애들을 더 극복해야 되는 거야. 소금 농도가 진해지니까 끓는 점은 더 높아진다. 더 높은 에너지를 가져야지 끌어 나올 수 있다는 거. 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고체와 액체가 섞여 있는 혼합물에 끓는 점. 대표적인 예가 뭐야? 소금, 고체, 소금 플러스 액체, 물. 이렇게 섞여 있는 혼합물에 끓는 점 그래프는 일단 혼합물이기 때문에 어때요? 성분의 비율에 따라서 끓는 점이 달라진다라 그랬죠? 네. 가열할수록 소금의 농도가 진해지기 때문에 끓는 점 올라가게 그려주셔야 되고 애초에 끓기 시작하는 온도도 더 올라가 있죠? 네. 왜? 소금이 물의 기화를 방해한다라 그랬죠? 네. 그래서 100도에는 못 끓는다라고 했어.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 개형 나오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 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디에 이용을 하느냐? 자, 우리 달걀을 삶을 때, 자, 소금을 물에다가 넣습니다. 물에다가 소금을 넣고 끓여요. 달걀 삶을 때. 왜 그럴까요? 빨리 우리 달걀을 삶을 때 100도에서 끓는 게 빨리 있겠어? 뭐 104도씨 이상에서 끓이는 게 빨리 있겠어? 104도씨 이상에서 끓이는 게 빨리 있겠죠? 네. 그쵸? 우리가 소금을 넣어주면은 물의 온도가 그냥 순수한 물일 때는 100도 이상으로 안 올라가잖아. 네. 근데 소금을 넣어주면은 물의 온도가 뭐 102도 이상으로 올라가잖아. 지금 이 그래프 봐봐. 그죠? 네. 쭉 올라가니까 물의 온도가 더 높아질 수 있죠. 더 뜨거운 물로 익혀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므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라면을 끓일 때 물 먼저 넣고
물 넣고 라면이랑 스프를 같이 넣어서 끓이는 게 빨리 익을까요? 아니면은 물에다가 스프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라면을 넣어주는 게 좋을까요? 스프요. 왜 그럴까요? 스프에도 소금 녹아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러면 물의 온도가 역시 100도보다 높은 온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럼 더 뜨거운 물로 라면을 익혀주니까 라면이 훨씬 빨리 익죠. 네. 그쵸? 그리고 요리를 못하는 애들은 과학을 못하는 거예요. 그쵸? 과학도 잘해야 요리를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애가 그냥 물에다가요, 물 넣고요, 스프 넣고요, 그냥 끓이면 되잖아요. 근데 라면이 물에 너무 오래 있으면은 얘가 불잖아요. 네. 탱글탱글하지가 않아요. 면발이요. 그쵸? 네. 그래서 스프를 먼저 넣고 끓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체 플러스 액체 혼합물의 어는 점 보실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물은 몇 도에서 얼어요? 0도에서 얼죠. 그런데 소금물은 몇 도에서 얼어요? 소금물은요, 우리 끓는 점은 올라갔죠. 어는 점은 내려가요. 더 낮은 온도에서 얼고요. 그리고 얼면서 점점 어는 점은 더 내려가요. 이것도 왜 그런지 볼까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자, 우리 물 분자를요, 파랑 동그라미로 그려보시죠. 자, 네. 이렇게 물이에요. 이거는 순수한 물이에요. 네. 물 분자가 얼어가지고 얼음 결정을 형성을 할 때, 뭐 육각형 모양의 뭐 결정 구조긴 한데 어쨌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요. 네. 그쵸?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육각형 그냥 얘기 안 하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얘네들이 물 분자들이 가까워지면서 얼음으로 얼겠죠. 네. 이건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런데요. 물 사이사이에 누가 섞여 있다? 소금이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소금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소금이. 네. 물 사이사이에. 그러면은 원래는 0도씨에서 이렇게 물 분자들이 얼음을 형성했죠? 네. 근데 얘네들끼리 모이려고 봤는데 누가 막고 있어요? 소금이 얘네 물 분자끼리 뭉치는 거를 방해하고 있으니까 0도씨에서 얘네들이 잘 붙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더 온도를 낮춰 주어야지 그제서야지 0도보다 낮은 온도 뭐 한 영하 마이너스 4도씨다 이렇게 돼야지 얘네들이 이렇게 얼음을 형성을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뭐 얼음을 형성하지 않은 물 분자들도 이렇게 남아 있겠죠. 그쵸? 못한 애들도 이렇게 소금이랑. 자, 이렇게 남아 있어요. 지금요. 이해되시죠? 네. 자, 일단 얘네들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어는 점이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남은 애들 입장에서 봐봐, 지금. 남은 물 분자 입장에서 어떻게 됐어? 더 농도가 진해졌죠. 소금의 농도가 더 진해져서 더 얘네들이 얼음 결정을 형성하는데 방해를 해주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자, 그래서 일단은 소금이 물이 뭉치는 거를 방해한단 말이야, 얼음으로. 그래서 어는 점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얼음을 형성하면 할수록 어때? 하면 할수록 남아있는 물 분자들이 뭉치긴 더 힘들어지는 거야. 네. 소금이 더 많은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더 낮은 온도로 냉각을 해야 그제서야 열기 시작하는 거. 네. 그래서 어는 점이 원래 0도씨보다 낮아지며 자, 냉각할수록 어떻게 된다? 어는 점이 더 내려간다라는 거야. 자, 어는 점이 내려간다. 그리고 냉각할수록 어는 점은 더 내려간다. 네. 요런 그래프 모양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어는 점이 내려가는 것을 어디에 이용을 하느냐? 자, 우리 눈이 쌓여있는 도로에 제설제 아시죠? 제설제, 하얀 가루. 자, 눈이 쌓이면 염화칼슘이라고 하는 이 괄호치고 제설제를 뿌립니다. 염화칼슘 화학식은 CaCl2가 되죠. 자, 우리 염화칼슘이나 소금, 염화나트륨이나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금이 물에 어는 점을 낮춰 주었던 것처럼 염화칼슘도 물에 어는 점을 낮춰줍니다. 그러면은 눈이 쌓인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눈 표면에서 살짝 물이 녹아 나옵니다. 이 녹아나온 물에 염화칼슘이 녹으면 이 물의 어는 점이 더 낮아집니다. 원래는 0도에서 얼었는데 얘가 영하 4도씨 정도 돼야지 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이제 눈이 녹게 되는 거예요.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때 나오지만 이 염화칼슘이 물에 녹을 때
열을 주위로 방출합니다.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얘가 물에 녹을 때 열이 뜨뜻한 열이 나와.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염화칼슘을 눈에 뿌려주면 눈에서 조금 녹아나온 물에 녹아듭니다. 녹아들면 물의 어느 점을 낮춰주고요. 그와 동시에 열이 발생하므로 눈을 녹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면 눈이 녹고 거기 녹으면 염화칼슘이 녹으면 계속 어느 점을 낮춰주겠죠? 그러면은 눈을 녹이면서 그 녹아있는 물의 어느 점을 낮춰주니까 눈이 녹아요. 그리고 다시 열지 않습니다. 예, 이해되시죠? 애들이 어려워하죠. 자, 그 다음에 자동차의 워셔액. 자동차 워셔액. 아시죠? 아버지가 이렇게 운전하시잖아? 이렇게 자동차 운전하시면은 이렇게 와이퍼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앞에 막 눈이 내리거나 비가 내릴 때 아버지 말로 표현을 못하겠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여기서 찍 하고 액체 같은 게 나오고 이렇게 와이퍼가 이렇게 닦아주잖아요. 그쵸? 창을 닦아준다고요. 자, 그때 나오는 그 워셔액이에요. 근데 이 워셔액이 겨울철에 얘가 만약에 물로만 되어 있어 얘가. 그러면 겨울에 찍 뿌렸는데 얘가 얼어요 안 얼어요? 얼어요. 얘가 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혼합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에탄올도 써주세요.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이에요. 겨울철에는 사실은 물이 얼음으로 얼겠죠. 그쵸? 근데 에탄올의 어는 점은 영하 마이너스 114.1도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겨울에도 액체로 존재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혼합물인데 어떻다? 지금 어는 점을 낮춰주고 겨울에도 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도 얼지 않는 거예요. 여기 섞여 있을 때. 물도. 그래서 혼합물의 어는 점이 낮아지게 해주는 자동차 워셔액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사실은 요즘에 교과서에는 안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가 겨울철에 그 자동차에 부동액이 있거든요. 부동액.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자동차에 냉각수가 있어요. 냉각수가. 냉각수가 뭐냐면은 자동차의 그 바퀴 돌릴 때 모터 있죠, 모터. 모터 돌아갈 때 열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열을 낮춰주기 위해서 냉각수가 존재를 해요. 물이 열을 뺏어가 주는 거죠. 그쵸? 모터의 열을. 근데 겨울에 얼으면 안 되잖아. 겨울에 또 얼면 안 된다고.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물에다가요, 뭘 섞어주냐면은 에틸렌 글리콜이라고 하는 어느 점 영하 13도짜리 에틸렌 글리콜이라고 하는 물질을 또 섞어줘요. 액체를 같이 섞어줍니다. 그러면은 물의 어느 점을 낮춰주어서 겨울철에도 얼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에 다른 물질이 혼합이 되어 있으면 어쨌든 물이 어는 걸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는 점을 낮춰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우리가 어는 점을 낮춰줌으로써 어떻게 겨울철에도 얼지 않게 해준다라는 거죠. 고체와 고체 혼합물의 녹는 점. 선생님, 아까 전에 고체와 액체 혼합물은 녹는 점이 이제 어는 점이랑 같은 거잖아요, 실제로? 그쵸? 녹는 점도 물에 어는 점도 0도고 얼음에 녹는 점도 0도죠. 상태 변화의 방향이 다를 뿐 그 온도 자체는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선생님, 그러면 고체 플러스 고체 혼합물의 녹는 점은 어떻게 되나요? 내려가요? 올라가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자, 우리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자, 나프탈렌이라고 하는 고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이라고 하는 고체가 있어요. 얘네들의 지금 나프탈렌의 녹는 점은 가열을 하다가 얘가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온도가 일정해지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때 온도가 녹는 점인데 얘는 80도보다 조금 높은 온도에서 녹네요, 얘가. 그 다음에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은 약 55도 정도인가? 55도보다 좀 높은 온도에서, 그쵸? 한 5도 정도 되겠다, 그쵸? 여기가 50도라고 하면. 그래서 약 55도 정도에서 녹는다라고 칩시다. 그쵸? 순물질이기 때문에 녹는 점 반듯하게 나타나죠, 그쵸? 자, 그런데요. 얘네 둘이를 섞은 혼합물. 자, 고체와 고체를 섞은 혼합물의 녹는 점은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혼합물 써주세요. 혼합물의 가열 그래프. 지금 순물질이 아니기 때문에요. 녹는 점 일정하지 않죠?
비스듬하게 나타나죠. 그쵸? 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각각의 녹는 점보다도 낮게 나타나요. 녹는 점이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소금물의 어는 점 또는 녹는 점이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네. 녹는 점과 어는 점이 같고 어쨌든 내려갔잖아. 그쵸? 고체 플러스 고체 혼합물의 녹는 점도 내려간다. 그래서 혼합물의 녹는 점이 각 성분 물질의 녹는 점보다도 낮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얘네들 서로 다른 종류의 고체를 혼합을 해 주었을 때 각각의 혼합물에서 성분 물질 간에 서로 끌어당기는 입자 간의 인력이 있습니다. 입자 간에 끌어당기는 인력이요. 서로 불균등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요. 자, 그냥 우리가 순물질끼리만 이렇게 있다고 쳐. 네. 예를 들어 나프탈렌끼리만 있어. 또는요. 우리가 파라다이클로로 벤젠끼리만 있어. 네. 이렇게. 파라다이클로로 벤젠끼리만 있어. 그러면 같은 종류의 입자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잡아당기는 인력은 어느 부분에서나 일정한 겁니다. 네. 이해되세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순물질일 때에는 입자 간의 인력이 균등하게 나타나요. 그런데요, 얘네들을 이제 혼합을 시켜보는 거예요. 혼합을요. 자, 뭐 균일하게 섞여있진 않을 거예요. 그쵸? 막 이렇게 네. 섞여있을 건데. 자, 같은 종류의 입자끼리 있을 때보다 지금 보면은 요렇게 지금 보이시면은 서로 다른 입자끼리 만나는 부분 있죠? 네. 예, 요런 부분. 자, 아까 요렇게 뭐 있고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요렇게 내가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서로 다른 입자끼리 만나고 있죠? 네. 그쵸?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자끼리는 인력이 좀 약하단 말이에요. 같은 종류의 입자끼리 끌어당기는 인력에 비해서 서로 만나게 되면은 이 입자들이 서로가 서로의 끌어당기는 힘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네. 섞여 있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순물질일 때보다 지금 혼합물에서 입자 간의 인력이 불균등하단 말이에요. 네. 섞여 있기 때문에. 순물질일 때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한 부분에 힘을 주면 이 힘을 쉽게 끊을 수가 있어. 네. 강한 부분보다 약한 부분에 힘을 주면 딱 끊어진단 말이죠. 즉 녹는 게 입자 간의 이 인력을 떨어뜨리는 거야. 끊어가지고. 네. 떨어뜨리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혼합물로 섞여 있게 되면은 이렇게 인력이 불균등하고 약한 부분부터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력이. 그러므로 녹기 시작하는 온도가 원래보다 낮아진다는 거예요. 네. 서로가 서로의 이 끌어당기는 인력을 방해한답니다. 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혼합물에서 순물질일 때보다도 각각의 녹는 점보다 낮아지고, 그리고 녹는 점이 낮은 물질이 녹으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 성분 물질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자, 지금 원래는 얘네들이 지금 다 고체였잖아. 네. 근데 이렇게 약한 부분 있죠. 약한 부분이 먼저 녹아. 네. 그럼 남아있는 고체 부분의 성분 물질의 비율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녹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녹으면서 성분의 비율이 달라져. 성분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녹는 점이 또 변하겠죠. 녹는 점이 일정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은 각각이 서로의 인력을 방해하기 때문에 인력이 약한 부분 먼저 녹기 시작을 하면서 녹는 점이 낮아지고요. 네. 녹는 점이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어때요? 반듯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비스듬하게 나와. 왜? 얘네들이 녹으면서 그 와중에 성분 물질의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정한 게 아니란 말이야. 네. 녹는 점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나타나. 네. 반듯하면 순물질이지 얘가. 그쵸? 자, 이렇게 비스듬하게 나타난다라는 거 두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원래보다 낮다라는 거, 비스듬하게 올라간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끓는 점, 녹는 점과 어는 점 한번 공부해 볼게요. 이거 솔직히 모르면은 직무유기아니야. 중학교 1학년 때 이게 놀았다는 거야. 이거 모르면 지금. 자, 끓는 점, 녹는 점과 어는 점. 자, 일단 액체 물질이 끓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가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대답 못하면은 다시 1학년으로 가. 자, 끓는 점. 끓는 점이에요. 이거 모르는 애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에요. 물질의 특성이고요.
그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죠. 그러면은 그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우리 에탄올에 끓는 점은 약 78도, 아버지들이 좋아하시는 에탄올 78도예요. 끓는 점이. 그래서 거의 지금 보면은 이게 80도 아니야. 80도보다 한 2도 정도 낮은 온도예요. 약 78도에서 끓어요. 에탄올은. 그 다음에 이제 메탄올 같은 경우는 메탄올은 65도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요 정도잖아. 얘가 이게 이제 끓는 점이 이제 65도라고 얘가. 네. 65도에서 끓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예요? 어때요? 끓는 온도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죠? 네. 자, 빈칸 채워보면은 끓는 점이 에탄올이 더 높아요. 네. 에탄올이 메탄올보다 더 높아요. 에탄올이 메탄올보다. 에탄올의 화학식은 요거고요. 메탄올의 화학식은 요거예요. 둘 다 요 알코올 가지고 있는 OH 작용기가 있어서 알코올의 종류거든요. 물에도 잘 녹고 그 기름에도 잘 녹고 네. 예, 그런 성질이 있고. 근데 메탄올은요.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메탄올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메탄올 먹으면 눈이 멀어요. 잘못하면 눈이 멀어요. 이거. 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실험할 때 또 막 먹고 야 이거 술이다 이거 먹어봐 막 이러면서 큰일 나요 진짜로.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요, 자, 끓는 점이 에탄올이 더 높죠. 네. 에탄올이 더 높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입자 간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인 입자 간 인력은요, 우리 끓는 점에 비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탄올의 인력,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메탄올보다 더 크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중학교 1학년 때 자,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입자간 인력은 왜 끓는 점에 비례해요? 입자간 인력은? 자, 봐봐요.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자, 요렇게 뭐 에탄올이 있다고 칩시다. 네. 에탄올 있어요. 에탄올 액체 입자끼리 끌어당기고 있죠. 네. 그래서 자기들끼리 야, 우리 이렇게 서로 뭉쳐 있어야지 우리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열을 해주면은 어때요? 애들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분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죠? 네. 그러면서 튀어나간 애들이 발생해. 네. 야, 나가면 어떡해. 있어야지. 참아. 여기 우리끼리 뭉쳐있자. 그런데 더 가열을 해주면은 결국에는 운동 에너지가 큰 입자들은 날아가겠죠. 네. 날아가겠죠. 하지만 입자 간의 인력이 강하다라고 하면은 웬만큼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한 날아가지 않겠죠. 네. 입자 간의 인력이 약하면 어떻게 해요? 입자 간 인력이 약하다는 거는 애들끼리 덜 친한 애들인 거죠. 조금만 가열을 해줘도 탁 날아가 버리는 거죠. 자기들끼리 끌어당기는 힘이 약하니까 애들이 덜 친하니까 뭐 학원을 예를 들면은 어떤 애가 이제 야, 나 여기 이제 나 학원에서 나갈 거야. 나 이제 안 올 거야. 그러면 이제 인력이 강할 것 같으면 애들이 야, 나가지 마. 다녀야지. 공부 같이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인력이 약한 경우에는 조금만 가열을 해도 나 날아갈 거야. 근데 날아가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애들이 안 잡는 거지, 얘를. 그쵸? 자, 입자 간의 인력이 강할수록 더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해줘야지 그제서야 날아가는 거야. 인력이 강할수록 끓는 점이 높다라는 거. 이거 이해되세요? 네. 네. 이것도 이해 못하는 애들이 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같은 종류의 물질입니다. 물질의 종류가 같으면 끓는 점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다 몇 도에서 끓어? 지금 보면은 봐봐 지금. 얘네 다 몇 도에서 끓었어? 70. 약 78도에서 끓는 거죠? 네. 지금 이렇게 반듯하게 그려야 되는데 이거죠? 끓는 점이 똑같단 말이야.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지금 얘는요. 끓는 점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때요? 얘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가 5분이라고 칩시다. 네. 자, 그러면은 얘는 어때요? 파란색은요? 가열을 해서 끓는 점 78도까지 도달하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10분이 걸렸다고 칩시다. 네. 자, 가열해가지고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의 차이가 났다라는 거는 얘네들은 무엇의 차이가 있다? 양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5ml를 가열했다라고 하면은 얘는 10ml가 되는 거지. 양이 2배 정도가 됐다라는 거야. 자, 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양에 관계없이 끓는 점 자체는 78도로 일정하다 이거야.
그런데 양이 많을수록 늦게 끓는 점에 도달하는 거야. 양이 그러면은 선생님 양이 같은데요? 양이 다 5mm예요. 예를 들어서 네. 양이 같은데 그럼 뭐예요 이거? 왜 얘가 더 늦게 파란색이 왜 더 늦게 끓었죠? 그러면은 이거는 무엇의 차이가 있는 거냐? 똑같이 5mm를 넣고 가열을 했는데 얘는 불꽃의 세기가 자 약한 거야. 네. 얘는 어떤 거야? 얘는 불꽃이 강한 거야. 불꽃의 세기가. 네. 그럼 얘가 더 빨리 끓는 점에 도달하겠죠. 얘가 늦게 도달하고. 네. 자, 양이 같다면 불꽃 세기가 강할수록 빨리 끓는 점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네. 예. 자, 야 그러면 여러 가지 액체의 가열 곡선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끓는 점을 비교를 해봐. 끓는 점이 제일 높은 애가 누구야? A. A죠. A의 끓는 점. 자, 여기 우리가 한번 체크해보죠. 지금요. A의 끓는 점이면 요 정도 되겠죠, 지금요. 자, 여기가 A입니다. A. 자, 그럼 B의 끓는 점은요? 여기 아니야. 네. 그죠? C도. 요거죠. 네. D의 끓는 점은? 요거죠. 네. 자, 그러면은 제일 높이 있는 게 끓는 점이 높은 거죠. 네. 그죠? 제일 높이 있는 게 누구야? 지금 A 아니야. 네. A. 자, 그러면은 A 써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잠깐만. 이거 왜 A라 그래? 이거 왜 이렇게 썼어? B잖아. 그죠? 네. B와 C 끓는 점이 동일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B 이퀄 C 쓰시고, B와 C는 같고, 그 다음에 제일 끓는 점이 지금 나중에 누구야? D 아니야. 네. 자, 요렇게 써주시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같은 물질이 누구야? 지금? B와 C. 그쵸. 끓는 점이 동일한 B와 C가 같은 물질이라는 거야. 근데 그럼 양이 누가 더 많아? 누가 더 늦게 끓는 점에 도달했다? C. C가 더 B가 도달한 시간보다 C가 더 늦게 도달했어, 끓는 점에. 그러므로 C가 B보다 양이 더 많다라는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가장 빨리 끓는 물질이 누구야? 가장 빨리 끓는 점에 도달한 애가 누구예요? B. B죠? 봐봐. B는 여기 지금 B가 끓는 점에 도달한 시간. 그 다음에 지금 C랑 A가 살짝 조금 더 D인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D는 조금 더 앞인 이렇게 되네요, 지금요. 네. 끓는 점에 도달한 시간이. 자, 그래서 B가 가장 먼저 빨리 끓는 점에 도달했다 이거예요. 네. 빨리 끓는 물질은 B다. 자, 끓는 점을 이용한 일상생활에서의 예를 한번 살펴보죠. 자, 우리 혹시 액체 질소 같은 거 이용해서 실험해 본 적 있으세요? 초등학생 때 재미있는 탐구 놀이 해가지고 어디 놀러 가가지고 이렇게 없으시다. 자, 액체 질소 써주세요. 그냥 질소 써주세요. 질소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 지금 상온이면 한 20도 정도잖아. 네. 지금 질소 공기 중에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네. 그쵸. 그런데 이 질소 기체는 몇 도로 냉각을 시켜줘야 액체가 될까요? 얘는 영하, 놀라지 마세요. 196도입니다. 영하 196도가 끓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자, 얘는 영하 196도씨보다 낮은 온도일 때가 액체인 거예요. 이 온도보다 높으면은 기체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 지금 현재 지금 23도다. 오늘 한 23도 정도 되죠, 낮에. 네. 기체로 존재하고 있죠? 네. 그쵸? 그래서 애들이 어떤 애가 아니 어떻게 얘가 액체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안 믿는 애가 있어. 그런 애가 있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나는 질소가 액체인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이러는 희한한 애가 있지만 이론적으로 냉각을 시키면 액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액체 질소를 모르는 애가 있어요. 여기 액체 질소예요. 자, 가스통 안에 보관을 해놓고 있어요. 액체예요. 그쵸? 여기 넣어요. 마이너스 196도에서 급속 냉각되는 거예요. 장미가 순식간에 얼어붙어요. 바나나도 해봐요, 바나나. 깨져요. 예. 얼어붙었기 때문에 깨져요, 얘가. 어우, 어떻게 불쌍한 장미. 자, 그 다음에 바나나도 해. 얼어붙어요. 뭐요? 급속
생각돼요. 영하 196도에서. 자, 끄네요. 깨부셔요. 깨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은 생체 시료의 동결 건조. 자, 동결 보관. 동결 보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뭐냐. 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옛날에 실험실에서 이제 쥐를 있죠, 쥐. 네. 생쥐를 해부를 해서 간 같은 거를 뗐어, 생쥐 간을. 그러니까 이거를, 이 간 세포를, 간 조직을 오랫동안 보관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 간 조직을 액체 질소에 담가요. 액체 질소에 담그면은 얘가 영하 196도니까 순식간에 얼어붙어요. 네. 조직이 상하지 않고 순식간에 얘를 얼릴 수 있어. 네. 그래서 얘가 딱딱하게 얼려지면 이걸 알루미늄 호일로 싸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놔요. 그러면 엄청 몇 개월, 1년, 2년이 지나도 거뜬해요, 이 조직이. 네. 네, 필요할 때 꺼내서 실험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생체 시료의 동결 보관에 이용을 한다. 이렇게 온도가 낮기 때문에. 자, 어떤 애가 또 아까 선생님, 아까 액체 질소 거기서 막 이렇게 김 같은 거 나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뭐냐면은 얘가 우리가 억지로 깡통에다가 영하 196도에 액체로 넣어둔 거야. 높은 압력을 가해가지고 얘를 액체로 만들어 둔 건데 바깥에 국자로 퍼요, 얘를. 그러면 순식간에 바깥에 노출되면은 얘가 바로 기체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바로 기화가 일어나, 얘가. 네. 그래서 점점 이 액체 양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빨리 해야 돼. 실험을 빨리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기계 장치 같은 거 이용을 할 때 네. 기계가 뻑뻑하기 때문에 윤활유를 발라. 윤활유. 기름칠을 해, 한마디로 기계 장치에. 네.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축이 있고 축에 바퀴가 돌아간다고 쳐. 네. 바퀴가 돌아간다고 쳐. 그럼 이 축과 맞닿는 바퀴 안쪽 면이 마모가 되겠죠? 네. 삐걱삐걱 하겠죠? 네. 그래서 여기 매끄럽게 뭘 해줘? 기름칠을 해주면은 삐걱삐걱 거리지 않겠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얘가 바퀴가 막 회전을 하면은 마찰열에 의해서 열이 발생할 거예요. 네. 뜨거운 열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윤활유의 끓는 점이 뭐 70도다, 예를 들어. 네. 그러면은 70도 이상이 되면은 날아가잖아. 네. 기화돼서 날아가잖아. 네. 여기 계속 붙어 있으면서 얘를 매끈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빨리 날아가면 안 되겠죠. 네. 그러므로 윤활유는 끓는 점이 300도예요. 300도. 300도 이상이 되지 않는 한 여기에 액체로 존재하면서 매끈매끈하게 유지를 시켜주겠죠. 네. 뜨거운 기계 안에서 액체로 존재하면서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겠죠. 네. 집에 커피 머신 있으세요? 아니요. 내가 우리 집에 커피 머신 있는데 커피 머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커피 그라인더 있고 커피 추출기 있거든요. 네. 커피 추출기 있는데 얘도 기계 장치가 있어서 막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삐걱삐걱 하거든요. 네.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에 기름칠을 해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훨씬 이 커피 머신을 망가지지 않고 오래 쓸 수가 있어요. 기름칠을 해주면은 이렇게 마찰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삐걱삐걱하지 않고. 근데 전제 조건이 뭐야? 날아가면 안 된다 이거야. 기화되면 안 되니까 끓는 점이 높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네. 자, 끓는 점과 압력의 관계. 자, 외부 압력에 따라서 액체의 끓는 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외부에서 누르는 압력이 높아지면은 끓는 점도 높아져요.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져요. 예를 들어볼게. 이것도 이해를 못하는 애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학원에 애들이 강의실에 있어요. 네. 애들이 있고 애들이 수업을 듣다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부원장 선생님과 학원에 내가 애들을 찍어 누르고 있어요. 못 나가게. 찍어 누르고 있는데 자, 지금 우리 외부 압력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나가고 싶죠? 네. 애들은 나가고 싶어. 이렇게 나가고 싶어. 애들이 운동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 애들이 몸이 뜨거워. 막 뛰쳐나가고 싶어. 근데 이 상태에서 원장 선생님까지 합사를 해서 애들을 찍어 누르고 있어. 외부 압력이 더 늘어났어. 그럼 애들이 잘 날아가, 못 날아가? 못 날아가요. 애들이 못 날아가. 더 어떻게 해줘야 돼? 더 가열을 해줘야지 애들의 온도가 올라가서 운동 에너지가 애들이 막 힘이 세지면 어떻게 돼? 그제서야 애들이
끌어오를 수 있겠죠. 그쵸? 네. 예,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그만큼 높은 온도에서 끌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안 그러면은 끌어오를 수가 없어. 기존의 온도에서는 얘들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끌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뭐예요? 끓는 점이 높아진다.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진다. 자,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어?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지는 얘가 압력밥솥으로 밥을 할 때 밥이 잘 익는 거예요. 압력밥솥으로 밥이 빨리 익어요. 이해되세요? 네. 이 압력밥솥에 엄마가 우리 밥 안 하죠? 애기니까 밥을 안 할 거예요. 자, 밥솥에다가 엄마가 뭐 쿠쿠 밥솥이다 네. 라고 하면 엄마가 쌀만 넣어요? 물도 넣어요? 물도 넣어요. 쌀과 물을 같이 넣죠? 네. 그리고 엄마가 뚜껑을 꼭 닫아요. 그쵸? 그러면 조금 있으면 밥이 익어요. 자, 그런데 이 압력밥솥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뜨거워지면서 네. 가열이 되고 여기 있던 물이 수증기가 돼서 압력밥솥 내부에 꽉 차게 돼요. 네. 우리 평상시의 압력은 대기 압력이 1기압이거든요. 네. 외부 압력이 대기압 1기압이에요. 네.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압력밥솥 내부에 수증기 기체가 누르는 압력이 또 있는 거예요, 이제. 네. 이 수증기 기체의 압력도 우리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압력밥솥 내부는 약 2기압 정도가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수증기의 압력까지 더해져가지고 총 2기압의 압력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압력이 높아지니까 물에 끓는 점이 올라가. 네. 그래서 우리가 물이 120도 정도에서 끓는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원래 100도에서 쌀이 익었다면은 120도에서 익히는 거예요, 쌀을. 그러니까 빨리 익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지는 건 이건 뭐야? 학원의 부원장 선생님이랑 내가 애들이 못 날아가게 몸이 뜨거워서 뛰쳐나가고 싶은 애들을 맡고 있었는데 네. 부원장 선생님이 일찍 퇴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얘네들을 누르게 된 거지. 애들이 원래 못 나갔던 애들이 이제 나가는 거지. 뛰쳐나가는 거야. 기화돼서 학원에서 도망가는 거지 애들이.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어? 높은 산에 올라가면 밥이 잘 안 익어. 자, 높은 산에서 밥이 설 익는다. 쌀이 막 이렇게 알맹이가 씹히는 거지. 네. 자, 안 익은 거지. 왜 그래?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대기 압력이 낮아져요. 네. 왜 낮아져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지표면에 있을 때보다 공기 양이 줄어들어요. 네. 공기 양이 왜 줄어요? 여기 높이 올라가면? 중력이 약해지죠? 이 지구 주변에 공기들이 있는 이유는 지구가 기체들을 끌어당기는 중력 때문인데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중력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기들을 덜 끌어당기게 되고 공기 양이 줄어들어요. 네. 공기의 대부분은 이렇게 아래쪽에 표면 쪽에 많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 네. 공기들이 위로 갈수록 공기 양이 줄어든다고요. 네. 자,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 양이 적어지니까 대기 압력이 약해지거든요. 네. 외부에서 누르는 대기 압력이 약해지니까 물에 끓는 점도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100도에서 물이 끓었다라고 하면 90도에서 끓는다 생각해 보세요. 네. 100도에서 쌀을 익히는 게 아니라 90도에서 익혀주는 거예요. 네. 밥이 잘 안 익는 거죠. 네. 자, 그럼 어떻게 주면 돼요? 아버지랑 같이 등산을 갔는데 얘 하율아 밥 좀 해라 아버지가 그랬는데 이제 밥이 왜 이러니 하율아 밥이 왜 이 모양이야 너 밥도 못하니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혼이 났는데 하율이가 맞다 그러면서 하율이가 여기다가 돌을 이렇게 얹어주는 거야. 돌멩이를 갖다가 밥솥 위에다가. 네. 그러면은 누르는 압력이 더 높아지게 되겠죠. 네. 그럼 밥이 더 잘 익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감압 용기에 뜨거운 물을 이렇게 넣고 자, 이거를 펌프질을 하잖아요. 얘를 이렇게 눌러주면은 안에 있던 공기가 빠져나와. 예, 슉 눌러주면은 안에 공기가 빠져나옵니다. 자, 그래서 공기를 빼면은 내부의 공기 양이 줄어드니까 내부 압력이 어떻게 돼요? 낮아집니다. 그러면은 물에 끓는 점이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물에 끓는 점이 낮아집니다. 그러면은 10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물이 끓는 거예요. 그 집에 동생 있어요? 동생? 네.
동생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손 넣었을 때 화상 입지 않을 정도 온도 있죠. 네. 그 뭐 한 70도 정도다. 요 정도야. 그다음에 이제 이걸 넣고 끓지는 않고 있잖아. 네. 여기 손 넣어도 화상은 안 입을 정도, 그 정도로 넣고요. 그 다음에 감압 용기로 얘를 공기를 미리 빼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가 끓기 시작해. 안 끓던 물이 70도 물인데 얘가 뽀글뽀글뽀글 끓어요. 그러면은 얘가 원래 70도인데 지금 끓고 있으니까 동생이 보면은 어머 저거 물 엄청 뜨겁겠네. 어머. 근데 언니가 야 나 여기다 손 넣는다. 야, 나는 마술사야. 난 차력을 할 수 있다. 막 그러면서 여기 손을 넣는 거야. 넣지 마. 넣는다 했는데 넣었는데 멀쩡하지. 이거 봐 까불지 마.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뭐야? 어머 웬일이야? 근데 원래 온도는 70도 정도인 거지. 네.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 네. 그랬더니 난 동생 없는데요. 또 그러고. 자, 그 다음에 고체 물질이 녹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가 녹는 점이에요. 녹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액체 물질이 어는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는 어는 점인데 네. 사실은 얼음이 녹는 온도도 0도씨, 물이 어는 온도도 0도씨로 사실은 같은 종류의 물질이면 녹는 점과 어는 점 값 자체는 동일한 거야. 온도 자체는. 네. 상태 변화의 방향이 다를 뿐이야. 고체가 액체로 되느냐, 액체가 고체로 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온도는 동일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고체 상태의 물질이 있었는데 이 물질을 이제 가열을 하다가 온도가 일정해지는 순간이 오죠. 그쵸? 네. 그러면 상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거고요. 이때는 고체가 녹아서 액체로 변하기 시작을 하고 녹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고체가 액체로 녹는 상태 변화를 뭐라 그래요? 융해라고 하죠. 네. 상태 변화에다가 융해 써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때 일정한 온도가 녹는 점이죠. 또 중학교 1학년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그런 친구들이 선생님 온도가 왜 일정해요? 선생님 가열하니까 온도가 계속 올라가야죠. 가열하고 있잖아요. 자, 가열을 하는데 그때 공급되는 열을 상태 변화에 이용을 하는 겁니다. 네.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융해 열을 흡수해요. 네. 녹을 때 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을 흡수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가열을 해줘도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융의 열로 쭉쭉 흡수를 해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거야, 상태 변화 중에는. 네. 자, 그러다가 상태 변화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또 온도가 올라갑니다. 액체로 100% 이제 상태 변화가 완료되면은 온도가 올라갑니다. 네. 자, 그럼 온도 올라가다가 선생님 여기서 올라가다가 왜 또 내려가요? 왜냐면은 가열을 여기까지 해줬던 거예요. 여기까지가 가열인 거고 이후부터는 이제 냉각을 시킨 거예요. 네. 냉동실에 넣는 거죠, 이제. 냉동실에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냉각이 시작이 되면서 액체 온도가 다시 내려가다가 또 온도가 일정해집니다. 네. 액체가 다시 얼어붙고 있어요. 물이 얼음으로 얼고 있는 거죠. 액체와 고체가 공존하는 구간이죠.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자, 그때 우리가 액체가 고체로 어는 상태 변화는 응고죠. 응고. 자, 그리고 이때 온도는 어는 점이에요. 보시다시피 녹는 점과 어는 점 자체는 일정한 거죠. 온도가 동일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그래요. 또 애들이. 선생님, 냉각을 시키고 있잖아요. 왜 온도가 안 내려가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요? 자, 응고가 될 때는 반대로 주위로 응고열이 방출이 돼요. 네. 얼음이 얼 때 주변으로 물이 나온다. 물이래. 열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누이트들이 얼음집 안에 물을 뿌리는 이유가 뭐예요? 물이 얼음으로 얼 때 열이 나오니까 따뜻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물을 뿌렸잖아요. 네. 열이 나오기 때문에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중에는 열이 나오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상태 변화가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온도가 내려가겠죠. 모두 고체로 얼었겠죠. 자, 이렇게 써주시고. 또 다 까먹은 애들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어쨌든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요. 물질의 특성이에요. 물질의 특성이고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죠.
같은 물질이면 녹는 점이 어는 점과 같아요.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은 온도예요. 0도로 같겠죠, 물은. 자, 그 다음에 양에 관계없이 물질의 특성이니까 일정한 거예요. 그쵸? 자, 상태 변화 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뭐예요? 녹는 점이나 끓는 점에서는 가해준 열이, 자, 녹는 점, 융해열 흡수. 그죠? 끓는 점은 기화열 흡수. 열을 흡수하겠죠? 자, 상태 변화에 모두 사용됨. 가해준 열이 상태 변화에 모두 사용됨. 어는 점은요, 우리 응고열이 방출되죠? 주변으로. 어는 점에서. 자, 상태 변화 시 열이 방출됨. 자, 녹는 점과 끓는 점 그리고 물질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자, 고체, 액체, 기체, 물질은 세 가지 상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요 아래쪽으로, 요 왼쪽으로 가면 온도가 낮아지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 고체는 녹는 점보다 온도가 높아지면 액체가 돼요. 그리고 이 액체는 또 가열해가지고 끓는 점보다 온도가 끓는 점 이상이 되면은 기체가 돼요. 자, 그러면 20도일 때 각 물질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질소라는 물질이 있어요. 질소. 질소는 끓는 점이 마이너스 196도라 그랬죠, 아까 전에. 그러면은 현재 20도라 그랬어요, 20도. 그러면은 우리가 20도를 표시를 해보는 거야. 자, 영하 196도보다 20도는 고온이기 때문에 20도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20도가 요쪽에 있을 거라고. 그러면은 기체 상태죠. 현재 상태는. 마이너스 196도보다 현재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기체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얼음 보시죠. 얼음. 자, 얼음의 녹는 점은 0도고 그 다음에 끓는 점은 100도예요. 그러면은 20도를 어디에 배치해야 돼, 지금? 20도를 우리가 여기다 배치해야겠죠? 20도는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읽어주시면 어떻게 돼? 20도일 때는 액체가 되겠죠? 자, 염화나트륨이 소금이죠? 소금의 녹는 점이 802도야. 또 어떤 애가 그런다. 선생님, 소금은 물에 녹잖아요. 무슨 802도예요? 그게 아니고 물에 녹인다는 게 아니고 이 소금 덩어리 있죠? 소금을 퍼가지고 얘를 갖다가 가열해 주는 거야. 물에다가 넣지 말고 그냥 얘를 온도를 높여줄 때 이 결정이 액체가 될 때 온도가 자그마치 802도라는 거야. 또 물에다가 섞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거는 용해야, 용해. 융해가 아니라 용해란 말이야, 용해. 자, 그래가지고 20도 어디 넣어야 돼, 지금? 자, 여기보다 낮죠. 802도보다 낮죠. 한참 낮죠. 여기도 넣어야 돼. 자, 그럼 여기서 상태 읽어주면 고체란 말이지. 이걸 모르는 애가 있단 말이지.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녹는 점을 이제 이용을 한다. 자, 우리 녹는 점이 낮은 것을 이용하는 얘가 퓨즈나 댐납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퓨즈, 댐납 써보세요. 퓨즈, 댐납. 퓨즈랑 댐납은요. 자, 얘네들은 납이라고 하는 금속과 주석이라고 하는 금속의 합금이거든요. 고체 플러스 고체이기 때문에 녹는 점이 낮아요. 원래 각 금속보다 녹는 점이 낮아져 있어요, 얘네들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얘가 이제 퓨즈라는 애인데, 자, 얘가 여기 안에 이렇게 보면은 선이 있어요. 금속으로 된 이 선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퓨즈의 납과 주석으로 된 합금이에요. 근데 얘가 녹는 점이 낮아가지고요. 센 전류가 흐르면은요. 우리 열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 열에 의해서 여기가 녹으면서 뚝 끊기는 거야. 그러면은 회로의 전류가 흐르다가 차단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과도하게 센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열에 의해서 녹는 점이 낮은 퓨즈가 녹으면서 끊기면서 회로의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녹는 점이 낮은 것을 이용하는 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퓨즈. 녹는 점이 낮아야겠죠? 댐납 아세요? 댐납.
그래서 자, 이거 보면은 지금 요게 요 있죠, 요 선 있죠. 끝에 납이 묻어 있어요. 자, 자 요렇게. 그러면 아이고, 올바르게 도망갔다. 된 방법은 뭐냐면 이거를 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전선에도 녹이면은 요렇게 납이 잘 묻어 있죠. 녹여가지고 붙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고체 접착제. 글루건 알아요? 글루건? 네. 글루건 같은 거 다이소에 팔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얗게 생긴 요 글루건 기다란 거 있죠. 네. 얘를 갖다가 총 같은 거에다가 넣죠. 이렇게 딱 넣고 이렇게 손잡이 잡고 누르면은 여기서 이렇게 접착제 녹아서 나오죠. 여기 안에서 뜨겁게 달궈지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글루건 같은 거 녹는 점이 낮으니까 고체 글루건을 녹일 수가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녹는 점이 높은 것을 이용하는 예. 우리 비행기 있죠, 비행기. 네. 비행기 엔진 같은 거, 엔진이 굉장히 과열이 잘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엔진을 만드는 금속의 녹는 점이 높아야겠죠? 네. 낮으면 녹을 수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녹는 점이 높은 티타늄 아시죠? 티타늄, 타이타늄. 자, 녹는 점이 높은 타이타늄으로 만든 엔진. 비행기 엔진 같은 거, 로켓 엔진 같은 거, 이런 재료로 활용을 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꼬마 전구의 필라멘트. 꼬마 전구에서 불이 들어올 때, 자, 요렇게 안에 보면 요렇게 필라멘트가 있잖아요. 네. 요 부분에 전류가 흐르면서 불이 나는 건데, 빛이 나는 건데, 이 필라멘트 부분이 과한 열에 의해서 녹으면 안 되겠죠. 네. 이 부분이 이제 전류가 세게 흐른다고 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녹는 점이 높다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주조틀이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활자 같은 거를 제작을 한다고 치죠. 네. 그러면은 금속, 쇳물을 녹여가지고 뭘 들어서 기역자를 우리가 제작을 한다. 네. 그럼 기역자로 홈이 파여 있는 곳에 여기다가 쇳물을 넣어가지고 굳혀야겠죠. 네. 그러면은 이 주조 틀, 얘가 틀 아니야, 얘가. 이 부분이 틀이잖아. 네. 이 틀이 너무 녹는 점이 낮으면 어떻게? 뜨거운 액체를 넣었을 때 어떻게 돼? 같이 녹아버리겠죠. 네. 주조 틀이 녹는 점이 높아야지 뜨거운 온도도 견딜 수 있겠죠. 네. 이해되시죠?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